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하자. 하삼독 하는 감자입니다. 네, 저 감독이자 작가이고요. 그래서 감자입니다. 뭐 강원도에 살고 있어서 감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어제 주일이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은 이제 주일이죠. 어제도 사실 유튜브 방송을 할까 싶었는데 오늘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자. 나한테도 충전을 좀 주자. 그래서 어제는 다른 또 책을 그냥 읽었어요. 애니어그램이라는데 요즘 저희 부부가 관심이 많아서 애니어그램 책 읽고 또 별도로 그 홈스쿨 하는 분들하고 그 연합하는 줌 미팅을 주일 저녁에 8시에 하거든요. 그때 애니어그램으로 상대방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런 아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또 독서를 물론 이제 한 권을 가지고 어, 이렇게 새벽에 읽는 거는 중요한데 또 한 책만 너무 보다 보면 질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른데 조금 쉬어가는 그런 책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말에 토요일에 그 전에 살던 동네 놀러를 갔었어요. 전에 살던 곳이 이제 용인시 수지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아직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 예, 같이 가서 친구랑 서점도 가고 예, 친구 이제 딸이죠. 큰 딸들은 큰 아이들은 어디 분당에 가서 경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 이제 경제 교육의 대세라 불리는 존니 대표님이 그 아메이에서 주관하는 그 아이들 경제 교육, 경제 피트니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25명 그룹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돈에 관한, 금융지능에 관한 교육을 듣게 하고, 엄마들은 이제 큰아이들하고 그렇게 듣고, 아빠들은 이제 둘째 아이들과 함께 그 수지에 가면 이제 롯데몰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전 이제 둘째 아이 운동화를 한 켤레 사주고, 네, 그때 제가 협상을 잘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협상이라기보다는 아이의 취향 저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이 운동화를 많이 고르지 않고 딱 하나 한 켤레 딱 줬는데 신겨 봤는데 바로 그걸 사더라고요. 5분 만에 그 운동화를 신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었어요. 그래서 바로 결제하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3층에 그 저희가 서점이 있습니다. 그 롯데몰 수지 서점에 가서 아이들하고 책을 읽고 저도 4월 달에 읽을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떻게 설득해야 마음을 움직이는가인데 이번에도 책 제목이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독립을 이룰 수 있나. 예, 그 책을 골랐는데 정말 참 좋다. 그래서 3월 달도 어떻게 4월 달도 어떻게 결국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나 변화의 세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오히려 적응을 넘어서 성공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 특별히 그 예전에는 서점에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한 권 내보고 또 두 번째 책을 또 이제 이번 올 하반기에 출간되는데 책을 내다 보니까 이 책을 도서관에서 보게 되면 되게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서점에 가면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요즘의 작가들이 그 책들에 대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도서관보다 서점에 가서 주로 책을 고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또 대부분 신간을 또 이렇게 추구하는 편인데 네, 신간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또 가서 서점에서 책을 보다 보면 네, 나를 좀 골라주세요. 또 이런 마음을 끄는 책들이 있어서 나도 팔리는 책을 쓰고 싶다.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또 인사이트 타이머로 네,
30분 알람 맞춰놓고 같이 독서를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이용해서 독서를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시간을 정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책 갖다 놓으시고요. 3, 2,
네, 3분 남았는데요. 네, 14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116쪽에서 140페이지까지 읽었고, 이제 내일, 다음 내용은 좀 내일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구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3분 남겨놓고 그만 읽었고요. 어, 오늘 또 어떤 협상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것들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2장의 뒷부분에서 3장의 한 중간 부분까지 읽었는데요. 어제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에서 이제 중요한 플랜 B라고 하는 거를 작가는 베트나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이 협상을, 이 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컨설팅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나는 화물 운송 업체를 물색 중인 회사 관계자들을 상담한 적이 있다. 그들은 페덱스와 UPS 중 어느 업체를 선택할지 토의하고 있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한통운이냐, 뭐 그 우체국 택배냐 그렇게 이렇게 선택할지 토의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로젠이나. 그래서 작가는 두 업체 모두와 거래하도록 권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절반으로 나눠서 한 영역은 UPS를, 다른 영역을 페덱스와 거래하면 두 업체와 관계를 다질 수 있고 경쟁 의식을 유발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나중에 품질이 저하될 때 서비스 개선을 비교적 쉽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네, 이제 어제도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건물의 페인트 공을 이제 고용을 할 때 홀수층은 다른 사람, 짝수층은 또 다른 사람에서 두 명을 고용해서 서로 이제 열심히 칠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어느 한 업체를 단정 짓지 말고 두 업체 다 고용해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라. 이분의 어떤 협상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자주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음, 어느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거는 하나의 업체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다면 두 군데 다 할 수 있다면 두 군데 다 고용해서 경쟁 의식을 유발하라는 거죠. 네. 베트나를 마련하고 유지함으로써 이런 경쟁심을 유발하면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주와 협상할 때 베트나는 무엇일까? 또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어, 그 작가가 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바로 당신이 현재 일자리를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다. 그러니까 직장인의 불리한 점이 그거죠. 한 직장에 계속 있다 보면 이직하기도 어렵고 하더라도 불리한 조건에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되도록 많은 일자리를 제안받는 것이 유리하다. 네, 지금 혹시 이직을 준비하는 그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되도록 많은 일자리를 제안받으래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자영업이 좀 어려워서 여러 기업에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나를 좀 이제 채용해달라고. 근데 한 업체랑 거의 최종 면접이 지나고 이제 그 이제 입사를 위한 입사 서류까지 다 제출했는데 너무 불리하게 진행된다라고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 불리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알고서 그 회사에서 저를 이제 막 기존에 있는 회사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조건이 좀 불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다른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은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어, 인기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우리 회사에만 지원한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고 싶은 사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결혼할 때
연애를 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첫사랑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결혼해보면 내 배우자가 실제로 뭐 어, 인기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면 더 좋잖아요. 사람 심리상 똑같은 거죠. 그게 비유상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 중요한 일은 바쁜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이제 인기 많은데 주로 찾아가잖아요. 우리도 이제 어떤 맛집을 선택할 때도 이제 포방터 돈가스처럼, 연돈 돈가스인가요 이제는? 연돈 돈가스처럼 이렇게 돈가스 한 점 먹으려고 줄 서고 그렇잖아요. 그 신발을 사도 리미티드 에디션을 사고 싶은 거지. 예, 그런, 비유적으로 하면 그런 겁니다. 또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작가는 만약에 이제 다른 직장의 채용 제한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어느 순간 현재 고용주가 차라리 너 가라. 그럴 거면 가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이직할 때도 자리가 안 됐는데 자꾸 이제 다른 데 계속 알아보면 통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심히 신중하게 해라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 하는 동안 반드시 외부 제안을 받아야 유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내에서 좀 입지가 좀 적어지거나 어떤 사내 환경이 변화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릴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제안을 받아야지 계약을 연장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정규직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차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정규직이 그 개인한테 좋은 거냐? 전 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이 예전에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고 30년 근속이라는 개념이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도 계속 정규직 했는데, 정규직 해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특별히 전문직이 아니라 어,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직장에 오래 있다 보면 나와서 할 게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안에 따뜻하게 열이 올라가는 그 물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는 상태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 직장, 한 업종에서 일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죠. 전문 영역이라는 게. 그래서 인맥을 활용해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쏟도록 유도하고, 현재 직장을 떠나면 어디서 일할지 알아두기를 바란다. 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은, 3장 제목이 이제 모든 제안에서 마지노선을 파악하라. 유보점 지키기. 마지노선이라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의 그 이제 독일군이 침범해 오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영역에서 마지노선이라는 게 나왔죠. 결국 이제 이거 뚫리면 죽는다라는 표현에서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2장을 이제 작가가 요약을 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죠. 좋은 책들을 보면 독자에게 그런 이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주시하고 그다음 자기 생각을 펼치는데, 그런 내용에서는 작가님 아주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늘 이제 이 작가를 약간 비판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칭찬드립니다. 강력한 베트나를 만들면 거래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베트나는 유보점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네, 유보점이란 당신이 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절대 뚫리면 안 되는. 유보점을 알고 있으면 잘못된 협상에서
거래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아니 좀 불리하게 나한테 불리하게 협상한 그 거래하는 거 아니야? 계약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최소 이만큼은 그것이 가격이든 시간이든 어떤 조건들을 이 마지노선을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라고 작가가 제안해요. 유보점이란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가리킨다. 항상 유보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협상에서 발을 빼야 할 때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유보점을 모른다면 조건이 나쁜 거래에 합의해 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이사철인 것 같아요. 이사철이 좀 지났나요? 이제 새 학기가 됐는데 저희 또 이제 한 1년 2개월 전쯤에 여기 원주 기업도시란 곳에서 이사를 왔는데 전에 이사를 1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이제 10년 전에 결혼하고서 좀 이제 작은 곳에 살다가 이제 집을 넓혀서 아이들도 2명 생겨서 집을 넓혀면서 이사 견적이라는 걸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업체만 해보니까 이 사람이 딱 이 이삿짐 실장도 여러 군데 이사를 많이 해보니까 이 사람들을 딱 보고서 이제 막 아예 그냥 딱 정해준 거예요. 저도 저랑 이제 아내도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가격도 모르고 그냥 합의해버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비싸게 한 거 아니야? 너희들 짐도 없는데 사실 많이 두고 온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삿짐 아저씨들은 뭐 짐도 별로 없고 신나게 일하고 돈도 막 받고 이러니까 즐겁게 이사를 했는데 뭐 나쁜 거래 합의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뭐 그런 즐거움을 얻었다면 그게 큰 가격이 아니라면 저는 이사할 때 즐거웠어요. 그렇게 어, 뭐 나름 속으로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또 거기에만 몰입해버리면 인생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뭐 돈, 돈 넉넉하게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음, 나쁜 거래를 막기 위한 그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방법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 작가처럼 너무 빡빡하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생수 회사의 영업사원이 마트에 납품할 때 사례를 이제 작가가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영업사원이죠. 흔히 말해서 이제 생수 영업사원이 어떤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 할인마트에 생수를 납품할 때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거죠. 이제 회사에서 정해준 최저 가격의 범위에서 그 영업사원이 협상하도록 하고 그 범위 밖의 제시 가격은 수뇌부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낮은 가격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면 영업사원이 이제 자기가 좀 생색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넘지 말아야 될 그 가격을 깎아버려서 자기가 막 이렇게 마치 수완이 좋은 것처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손해를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영업사원들이 주로 하는 착각이 이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조건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133페이지 보면은 이제 채점 도구 6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하진 않을게요. 뭐 다른 북튜버들은 뭐 여기 표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저는 그러지 않기로 이거 책을 한번 보십시오. 뭐 서점에 가시든 도서관에 가든 사 보시든 133페이지에 6가지 채점 도구가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채점 도구라는 게 하나의 쟁점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문제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가격만 보기 때문에 다른 것들 놓치게 되는 경우죠.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주로 집 계약하고 사무실 계약하는 건데 굳이 이제 싼 데만 골라가지 말라는 거죠. 원래 있던 건물에서 건물주가 재계약을 할 때 가격을 좀 월세를 올릴 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또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돈만 생각하지 말라. 결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엄마이기도 해요. 엄마이기도 해서 이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면서 배운 쟁점의 6단계. 예, 이거 이제 어, 이 작가가 나는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게 작가가 이제 전문 경영 컨설턴트기도 하면서 회사 대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켈로그 MBA 교수이기도 하니까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살필 이게 육아 도우미가 필요했는데 나는 교육열과 충분한 자격을 겸비한 사람을 원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대학원 교수니까 이제 배운 사람, 또 이제 교육에 관해 관심이 많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개발의 기회를 늘리고 향후의 취업 준비를 고려할 것 같았다. 아, 똑똑하죠. 네, 그래서 나는 교육학 석사 학위에 학비를 대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파격적이네요. 네, 뭐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치동에 있는 뭐 어떤 강남에 있는 어떤 이제 잘 나가는 그 전문직 학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냥 이제 뭐 그냥 밥만 해주고 이제 뭐 어떤 그런 것만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어, 교육학 석사학위에 학비를 대줄 수 있다. 대단하네요. 네. 네. 제가 가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 자기 개발과 취업을 고려하는 예비 부모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있는 사람과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나의 목적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교육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교육학 석사라는데 그 핫버튼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조건을 내걸면 나도 결국 원하는 걸 얻어가고 그 사람도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윈윈 전략이네요. 네. 내가 만약 시급에만 집중했다면, 돈만 따졌으면 장기 계약이라는 목적이 흔들릴 것이다.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급, 각종 혜택, 학비 지원 등은 모두 나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그렇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보모가 이제 그 육아 도우미를 구하기가 무척 귀한 지역이래요. 시카고 노스쇼어라는 곳에 사는데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돈 이외에 다른 혜택을 테이블에 올려라.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부터 제 아내가 육아 도우미까지는 아니고 이제 등원 도우미죠. 저희가 이제 29층에 있는 아파트에 샀는데 저희는 7층에 살고 이제 26층에 사는 맞벌이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한 명 있는데 7살 딸이 이제 올해부터 유치원에 가나 봐요. 그래서 유치원에 그 이제 등원 시간이 뭐 7시 50분부터 이제 그 엄마 아빠들은 출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 아내가 가서 한 이제 1시간 20분 정도 같이 아이와 있으면서 이제 유치원 버스가 오면 그 버스에 태워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사실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이제 카페가 있잖아요. 그 카페 그런 걸 뜬 걸 보고 여보 이런 거 있으니까 뭐 같은 다른 동도 아니고 같은 동에 엘리베이터만 타고 26층 올라가서 집에 잠깐 있다가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뭐 내가 하고 싶지만 남자가 진짜 여자아이를 남자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무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 뭐 이렇게 그걸로 뭐 우리 뭐 당신 뭐 화장품 사고 싶은 거 아티스트의 LX 크림이라고 이렇게 좀 좋은 크림이 있거든요. 금 24K 들어간 그 화장품 그것도 한번 사봐. 아이크림도 사고. 그래서 내가 사주면 되는데 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일해서 바르는 크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네. 저도 좀 그걸 사서 같이 바르고 싶습니다. 네. 나쁜 남편인가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저희 집에 한번 와서 커피도 한번 내려드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좋았던 부분이 이제 엄마가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이제 돈뿐만 아니라 돈은 이제 시급으로 얼마를 책정해서 이렇게 주시고 이제 저희한테 좋은 제안은 그거였어요. 이제 어, 남편분이 이제 어떤
그 24시간, 때로는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그 공무원이셔가지고, 그 아빠가 어떤 이제 비번일 때는 아빠가 데려다 주는 시간대가 있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부모님 대신해서 유치원 버스를 태워 보내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그 본인의 아빠의 그 아이의 아빠의 근무 시간을 이제 미리 설정해 놓고, 제 아내가 그 아이를 그 등원시켜야 되는 그 날짜를 미리 3월치 날짜를 미리 정해 주셔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제 아내도 아침에 바쁠 수도 있잖아요. 제 아내가 이제 아파트 내 그 집에서 쿠킹 클래스를 하기 때문에 요리 클래스를 준비한다거나 그럴 때 바쁠 수도 있어서 그런 스케줄을 미리 보면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저희한테는 돈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미리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 부모님께, 특히 엄마께 너무 감사드려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저희 아내가 그렇게 등원 도우미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또 한 가정과 또 친밀해지는 그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아파트 살다 보면 삭막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29층에 한 동에 사는 아파트에서 이제 29층에 이제 1호, 2호로 돼 있으니까 58세대죠. 58세대 중에 저희가 지금 친하게 지내는 세대가 벌써 4세대가 된다는 거죠. 5세대. 저까지 포함하면 5세대인데, 이, 이 사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오늘 아침에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거 하나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월요일이고 또 이렇게 아침 해가 밝았네요. 네. 너무 뿌듯해요. 네. 이렇게 해가 밝기 전에 같이 이제 책을 읽고 30분 정도 이렇게 인사이트를 나누고 이런 것들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거를 녹화가 끝나면 저는 이렇게 또 비타민 음료를 가지고 단지 헬스장 가서 1시간 운동하고 올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고, 오늘 또 일교차가 심한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